네, 계속해서 이란 전쟁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시한 60일이라는 거 아마 다 전해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 5월 1일까지인 이 시한부 하루 앞두고요. 허그세스 전쟁부 장관 휴전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However, we are in a ceasefire right now, which our understanding means the 60-day clock pauses or stops. 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오늘이 분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2일에 의회에 군사작전을 통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의회에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오늘까지인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 4월 7일 휴전 선언 이후에 지금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권한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 아니면 해석 사실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법의 근거는 그렇게 없어요. 해석을 하는 거죠. 저 73년에 만들어진 와파워 액트에는요. 휴전으로 인해서 무슨 기간이 연장된다는 건 없고요. 네. 미국 의회가 소집되기 어려울 정도의 전쟁 상황 또는 만약에 60일이 지났는데 철수를 위해서나 네. 또는 미군이 위험해질 경우 30일을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헤그세스 장관의 이야기처럼 휴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헤그세스 장관도 약간의 여지는 남겨놨어요. 백악관에 이렇게 조언을 또 참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인사뿐 아니라 미국 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논란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범철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저런 말이 왜 나왔고 저건 무슨 의미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미국 전쟁부, 국방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휴전 기간을 빼면 사실 한 20여일이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30일이 있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한다면 그 시간을 해도 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 해상 봉쇄를 조금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시간을 더 버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카드의 효과를 연일 강조하면서 이란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I don't call it a war. We'd rather have a military operation. We're really, I mean, Iran is dying to make a deal. I can only tell you that. I don't want to get into the, but they cannot be nuclear. Other than that. 자, 이란 측이 합의를 간절하게 원하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물밑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긴 한 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뭐 파키스탄을 통해서 일부 의견이 계속해서 오는 건 같아요. 네. 하지만 이란이 이야기하는 사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보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사실 언론에도 났지만 핵 문제 해결은 뒤에 두고 호르무즈 해협이나 무력 사용 중단 이거를 먼저 합의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그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란 측에서 정말 협상에 목을 메고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간절히 협상을 원한다고 했던 이란은요. 연일 강경 메시지를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영상 준비했습니다. ما با همسایگانمان در پهنه‌یابی خلیج فارس و دریای عمان هم سرنوشت هستیم و بیگانگانی که از هزاران کیلومتر دورتر طمعکارانه در آن شرارت می‌کنند جایی در آن ندارند مگر در قعر آبهایش. 자, 모스타바는 이 미국의 공격이 패배로 끝났다면서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거를 원하는 핵과 미사일 기술,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선전전은 계속되고 있고
양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흐름은 장기화로 가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봉쇄는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예. 있잖아요. 이 해상봉쇄가 트럼프 행정부 쪽에는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실질적인 군사력 사용은 매우 제한되고 미군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데 네네. 이란의 경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가져가는데 이란 측도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요. 사실은 이란이 제재를 처음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받아와서 나름대로 제재에 내성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도 계속해서 버티고 그러다 보면 이 전쟁이 길어지고 이란 측은 아마 뭐 지금 한 달, 두 달 이상 버티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문에 결국엔 물러날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무력 사용을 한번 해서 또 한 번에 소규모의 레짐 체인지. 예. 현재 뭐 모즈타바의 경우에는 신원이 확인 안 되지만 바히드 사령관 같은 사람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신범철 차관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재, 이거 견디는 거 이런 것들은 국민 생각 안 하고 정권만 생각을 하면은 얼마든지 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란 뭐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동안에 강경 통치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예. 국민들이 민주화 요구나 뭐 일종의 민생을 위해서 상당히 일종의 타협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노선 전환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강압적으로 억압해 왔던 이란의 일종 강경한 이 지금 신정 체제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특히 지금 전쟁에서 사실 미국의 이제 일방적인 그 공습에 당하고 있는 이런 양상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상당히 바로 이렇게 이 적극적인 타협의 자세로 갔을 경우에는 예.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그러니까 그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상당히 수세 국면에 몰려 있다고 보지만 이 지금 강경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호르무즈를 실질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파가 사실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입지가 더 곤란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버틸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뭐 강도 높은 말펀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마 버텨나갈 일종의 생각을 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이 생각보다 강하게 견뎌내고 있을 것이란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전 이후에 SNS에 이런 사진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저렇게 이제 오른쪽 화면 나온 겁니다. 송조기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서 폭풍이 오고 있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문구를 적어놨는데 차 교수님께서는 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일단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란이 지금 그러니까 비타협적 태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자신의 인내가 이제 소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전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군사 행동을 재개하는데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는 예. 자신들이 공세를 재개할 경우에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큰 그런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바로 앞에 올렸던 또 이 그림이 하나 있었잖아요. 노무와 미스터 나이스 가이라는 이 그림이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이걸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면 이란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예. 비핵화 협정을 서명하는 법을 모른다. 현명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상장에 적극적으로 안 오고 있으니까 예. 그다음 올린 것이 바로 이 폭풍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말번체의 강도를 계속 높이면서 자신이 이 협상 국면 아니라 전쟁을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또 말번체를 높이는 것은 초조한 감정의 발로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초조함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신차관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계속 저렇게 선전하고 있고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효과는 없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사실은 뭐 이란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미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이기고 있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요. 사실은 지금 공격을 해야 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들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두고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군사작전 카드로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이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 한 대 이게 지금 미국 본토로 복귀할 거라고 합니다. 어제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호르무즈 이 봉쇄 작전 이게 악화될 수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는데 항공모함 강습전단 3개를 운영하는 것은 전력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를 뒤로 돌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 돌아가는 시점이 사실은 마지막으로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란을 공습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는데요. 그 보도의 내용을 따르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5월 중순까지 미국으로 복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 5월 10일 이전에 이 중동 지역에서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고민을 해야죠. 이 전력이 빠지기 전에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격을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항공모함 전단이 이 함대가 있는데 한 번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 아까 보도에 나온 그 폭풍이 오고 있다와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그런 공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해상 봉쇄만을 할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심 차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공격을 더한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봉쇄만 해도 충분한 건지요? 이 봉쇄를 하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면은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혁명수비대를 장악하고 있는 바이디 사령관이나 안보 고문인 졸가르드 같은 사람을 한 번 더 제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력과 비핵화 협상을 하려는 그런 계산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항공모함, 포드함이 추가적인 무력 사용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이 장기적인 해상 봉쇄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 전까지는요. 군사적 옵션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조만간 대이란 행동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אנחנו תומכים במאמץ ונותנים את הגיבוי הנדרש, אבל ייתכן ובקרוב יידרש לשוב ולפעול כדי להבטיח את מימוש היעדים. 자, 미국의 협상 노력을 지지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 기회에 이란의 힘을 더 빼야 된다 그런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다시 선택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는 미국과 소통하면서 지금 이란의 저러한 상태로는 비핵화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을 다시 택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목소리도 들어야 되지만 사실은 추가적인 군사 옵션을 행사했을 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말에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로 읽히는 상황인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이스라엘의 협력도 지금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최신 레이저 방공 무기 아이언빔이라는 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무기고 또 어떻게 사용됐을 때 어떤 위력 정도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예전에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빔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레이저빔을 예. 쏘는 건데 예. 출력은 한 100kW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km까지 커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전에서는 한 5km 정도라는 보도도 있고 해요. 네네. 그런데 워낙 레이저빔이니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로켓포나 드론을 요격하는데 요격률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공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어제도 보도됐지만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우디가 중심으로 있는 오페크를 탈퇴하고 완전히 친서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UAE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 측면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오펙을 탈퇴한 것 그리고 무기까지 제공하는 이런 상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세요? 일단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와의 관계를 통해서 상당히 국가 안보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오펙이라는 일종의 그러니까 카르텔에 가입해서 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 전쟁이 나고 난 뒤에 사우디가 사실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그에 대한 실망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아이언돔을 비롯한 일종의 대공 방어 체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참에 사우디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작용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이 하는 것들은 결국 자신들이 국익하고 맞는 것이다. 그거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아랍에미리트의 이런 대외적인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에는 상당히 미국하고도 상당히 일종의 뭐랄까 물밑 접촉을 통한 교감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한다면 네네. 미국도 아랍에미리트를 이란 전 이후에 네네. 하나의 키플레이어로 일종의 삼고자 하는 그런 보관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